안녕하세요. 사기암을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으로 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벚꽃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는 숲속 고요마을에 이제 꽃이 정말 혼자 감상하기에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꽃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보시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예, 밖에 못 나가더라도 우리가 이런 영상만 보면서도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또 우리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훌다 클락 박사의 그 제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론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실질적인 걸 좀 보여달라, 이론 공부 그만하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난번에는 에시악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에시악티에서 제가 한 가지 수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애기수영을 애기똥풀과라고 하는데 같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착각. 저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것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애기 똥풀은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뜯어서 끓여 드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터키에서 나오는 대황, 이건 없어요. 구하기가 너무나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해서 황기 같은 걸 넣어도 된다고 나오니까 그걸 뭐 대체품으로 좀 사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걸로 암을 금방 낫는다 그런 거보다 우리가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뜨거운 차, 그리고 거기에 또 항암 식품, 항암 효과가 있는 약재들이 들어가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옆에 두고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퍼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먼저 제퍼가 어떤 원리로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훌다 클락 박사는 그가 만난 모든 암 환자들의 간에서 기생충의 일종인 흡충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책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퍼라고 하는 미세 전류 발생기를 통해 공명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없애버렸습니다. 훌다 박사가 이렇게 한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몸 속의 오염 물질과 수많은 기생충 때문이라고 오랜 연구 결과 결론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분은 의학 박사는 아니에요. 생물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운영한 건 그분과 또 이렇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의사하고 같이 운영을 했더라고요. 훌다 박사가 존경스러운 것은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존경스럽다, 감명 깊다, 이런 책을 읽고
감명 깊다는 느낌이 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훌다 박사의 그 열정,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환자를 낫게 하려고 이런저런 실험과 이런 엄청난 열정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의사도 아닌데도.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것 때문이냐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첨단 기법인 공명 주파수를 이용한 기생충 처리 기술인 제퍼의 발견과 발명을 아무 조건 없이 세상에 공개했다는 게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훌다 박사의 책에 나온 내용을 잠시, 이게 상당히 어록 같은 명언이에요. 훌다 박사가 주장한 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라. 만성적인 질병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만성질환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없는 세상은 어떻게 들어가냐. 당신의 낡은 세계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죄수일 뿐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갇혀있는 감옥에는 벽이 없다. 단지 선들만이 있다. 당신 주위에 표시된 선 안은 당신의 낡은 사고들이 있다. 바깥쪽은 감옥을 뛰어넘고 탈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상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를 대담하게 시도하라. 그러면 당신의 병은 호전될 것이다. 몇 주 내에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어록같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사기암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자연치유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상인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약간 미신 같은, 자연치유는 미신 같은 생각. 현대의학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런 혼자서 그러고 있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늦게 사기암 발견한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의 틀에 갇히면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훌다 박사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의 틀에 딱 갇혀서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벗어났지만 잘못됐다면 그게 벗어난 게 아니라 사고의 틀을 깬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이탈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느낌엔 그렇지 않거든요. 당신이 아주 심하게 아프거나 만성적으로 아프다면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하필이면 나를 선택했는가? 하필이면 나에게 암이 왔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계속 저 나름대로 반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한테 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어떤 결론이든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꼭 밝혀내고 싶었던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암이면 암이라든가 당뇨라면 당뇨 이런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는가? 왜 우리는 만성질환이면 평생을 약을 먹으면서 평생을 항암을 하면서 몇 년 살지도 못하면서 항암을 하면서 점점 죽어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외에 다른 정복할 방법이 없는가를 골똘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미 암을 앓고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구충제나 이런 이제 설이 나오면서
우리 기존에 암을 앓고 있던 분들은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사고의 틀을 많이 깼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오늘도 암을 진단받고 내일 수술을 한다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수술은 해야 되죠, 당연히. 저는 뭐 그런 걸 하지 마시오.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고의 틀은 어느 정도는 깨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정복할 다른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골똘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사기암, 전이암, 진행성 암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론이 이제는 거의 윤곽이 보이고 있고 제가 거의 결론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단 2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훌다 박사의 책 병을 넘어서 이 책의 내용은 꽤 많고요. 제가 여기에 뭐 밑줄을 꺼가면서 엄청 이렇게 막 밑줄을 꺼가면서 이렇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가지의 문제는 보통 만성 피로부터 불임, 또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또 뭐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암까지 이 개인이 가진 증상의 목록이 아무리 길고 혼동스럽더라도 단 2가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 책에는 나옵니다. 바로 그 2가지가 오염물질과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오염물질과 기생충. 훌다 박사는 질병의 제1원인을 운동 부족이라든가 비타민이 부족하다든가 뭐 영양소의 불균형이라든가 호르몬 수준 뭐 이거에 뭐 어떤 문제 이런 거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본인이 굉장히 이분도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연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므로 건강의 해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확실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단순하고 확실해요. 우린 너무 복잡한 길을 오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생충과 오염물질 어떻게 이걸 없애기만 하면 이 질병은 굉장히 헤어나기가 쉽더라는 거죠. 우리는 뭐 어떤 질환이 뭐 유전이네 어떤 분들은 뭐 암도 유전이다 뭐 부모님이 암에 걸렸으면 뭐 자식도 암에 걸리기 쉽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좋은 것만 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래요. 유전병이라고 믿는 것마저도 생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전병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하는 건 부모로부터 DNA에서 받아서 발현되는 병인데 사실상 어떤 질환이든 생활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오는 질환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연구 결과가 그렇고요. 이 기생충은 그 정기적인 조치를 해서 처치를 해서 기생충을 죽이기도 하고 기생충을 죽이는 약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충제도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을 박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생충을 박멸하는 건 어떤 질환이든 가장 선차적으로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되는 우리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은 지금 이제 암이 기생충이라고 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곰팡이균, 그것도 박테리아거든요. 그러니까 곰팡이균까지도 다 포함한 걸 이제 기생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은 중금속이라든가 또 화학물질 같은 거, 이런 게 우리는 지금 사실상 중국이 또 막 산업화되면서 이쪽으로 불어오는 그 황사 속에도 옛날의 황사 속에 들어있던 그 물질과 지금의 황사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암을 상당히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중금속이나 어떤 화학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오염물질은. 그래서 이 오염물질을 빼내는 치료, 그 다음에 그걸 피해야 되겠죠. 또 빼냈다고, 한번 빼냈다고 영원히 깨끗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에서 우리는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공기 속에 떠다니는 그 오염물질을 피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이제 공기가 아주 나쁜 지역에 사는 것보다 좀 오히려 외곽으로 나와서 사는 게 더 안전할 테고, 이렇게 뭐 숲속에서 살 수 있으면 더 좋을 테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집안에 공기청정기라도 놓고, 또 뭐 이 황사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한다든가, 또 그런 날은 어떤 차 같은 거, 이런 차도 상당히 그걸 디톡스하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걸 계속 마신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생충을 박멸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염물질을 빼버리고 피하는 거, 그것만 하면 너무나 단순하게 많은 질병들이 완치가 되더라는 게 이 책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침입자를 없애라고 합니다. 침입자를. 그 침입자가 기생충입니다. 우리 몸에 침입한 기생충을 박멸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들의 근원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기를. 그러면 침입자들이 기생충의 근원이 어디서 도대체 나한테 들어오냐? 그러면 내가 기생충을 박멸해도 다시는 또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게 되면 그 침입자는 또 들어옵니다. 계속. 음식을 통해서든 공기 중에 들어오니까 어디에서 왔는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왜 그것들이 강력하게 내 몸에 침입을 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필 나인가? 같은 밥상에서 먹어도 왜 나만 암에 걸렸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근데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상당히 우리한테는 지금 이 암에 걸리게 하는 원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비소, 수언납, 코발트, 성면, 프레온, 뭐 그 외에도 뭐 화공약품들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걸 지난번에 제가 이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한 가지는 말씀 못 드려서 실질적인 거 안 가르쳐주고 왜 자꾸 이론만 하냐는 분이 계셔갖고, 이거 실질적인 거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고 다시 이론 한 번 더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이론을 다 못 끝냈습니다. 1988년에 훌다 박사는 인체의 장기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전기적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분이 이걸 발견을 하고 정말 효과가 좋았음에도 저는 이 정도 사람들한테 별로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안 주면서 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벨상은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용매와 독소들을 아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그 전기적인 테크놀로지를 발견한 게 정말 테크놀로지라고 해도 아주 간편해요. 간단한 겁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한 주파수를 방출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도 시신에서도 그 사람에게서 고유한 주파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신체와 음향 진동자의 회로를 결합하면 공명 주파수를 듣게 되는데 이때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검사판에, 그분이 개발한 검사판에 실험 샘플인 바이러스를 올려놓고 인체에다가 회로를 연결하면 인체 내에서도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으면 공명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명음을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선별적으로 감전사를 하게 되는데 불치병으로 알려진 면역결핍증 HIV라고 하는 이 질환마저도 이 환자에게 이 바이러스를 몇 시간 동안만 이 정기적인 이걸 딱 이용을 하면 이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 있다는 실험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환자도 굉장히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진균류가 많다고 하거든요. 기생충 죽이는 게 이제 물론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기생충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재핑을 통해서 죽이기도 해요. 이게 재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핑이라는 건 감염체를 선별적으로 감전사 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몸에 해로운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전기를 딱 했을 때 선별적으로 죽어요. 다 죽이는 건 아니고 전압은 5에서 10V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9V짜리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10V의 전압만 흘려서 7분 동안 이 전류를 흘려요. 내 몸에. 그런 다음에 20분을 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7분을 흘리고 20분을 쉬고 7분을 흘려요.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 위장이나 장의 중간에 놓여 있는 것들처럼 우리 몸은 이 관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죠. 혈관도 그렇고 관이죠. 위장, 이 식도도 다 관이죠. 이 대장, 소장, 대장 전부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의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것들은 잘 안 죽어요. 이 재핑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위장이나 장의 벽을 따라서 흐르지 그 안의 내용물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그 대역은 1520kHz부터 9460kHz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균,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벌레, 진드기 이런 것들은 다 실험을 해보니까 77kHz에서부터 900kHz까지 해서 얘네들은 이 대역폭이 이렇게 사람보다 훨씬 낮아요. 예, 하등 동물일수록 대역폭이 낮다고 했습니다. 이 정기적인 교류 전압을 유기체 내의 대역에 적용하면 유기체는 손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사서 전 직접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파이프고요. 이건 동파이프고 이 동파이프를 이렇게 제가 그 훌다 박사의 그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한 10몇만 줬어요. 이게 사실 뭐 이거 저기 하면 10몇만 원 재료는 한 2, 3만 원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제조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뭐 굳이 안 사도 전기선하고 이 끝에 이 집게 전기 집게입니다. 이걸 여기다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고 또 이것도 이렇게 찍어요. 전기를 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여기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꽂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 9V짜리 건전지가 들어갔거든요. 9V짜리 건전지에 이걸 꽂아 놓고 전기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건전지 9V짜리 사서 전선을 거기다 갖다
이런 집게를 갖다가 이 끝에 연결해서 꽂기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이게 전기만 흐르면 쇠파이프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 만들었대요. 재료비가 뭐 몇천 원밖에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본 건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원리에 저는 약간 이 책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샀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 가재 수건이에요. 이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요. 물을 적셔서 이걸 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 때문에 전기가 내 몸으로 더 빨리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을 적셔서 이렇게 감고 이걸 이렇게 쥐고요. 이렇게 쥐고 여기에 이 전기를 흘려요. 이렇게 흘립니다. 그럼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약간 저릿저릿하게 정말 뭐 전기가 흐르는 둥 마는 둥인데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어요. 7분 동안 하고 또 20분 있다가 끄고 하는데 이건 좀 약간 그러니까 이 제퍼 이 훌다 박사가 이 책에 이걸 만드는 회로도까지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굉장히 그 무료 공개를 다 한 거죠. 특허도 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만들어서 쓰라고 해놨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인터넷을 다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이게 가장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 제품이고요.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 하는 건 여기에 그 대역폭이 좀 더 넓고 시간을 지금 저는 7분을 이걸 딱 알람을 맞춰 놓고 하고 또 20분 맞춰 놓고 쉬었다가 또 7분 맞추고 막 이런 절차가 복잡한데 그 기계는 이미 다 안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제핑기는 약 한 150, 130 정도 하는 상당히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 제핑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돈이 많으면야 뭐 또 여러 명이 쓰려면 이걸 그런 거 사서 또 더 대역폭이 넓으면 더 많은 기생충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셔도 된다고 제가 이걸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7분마다 7분하고 20분을 쉬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여기 암환우들이 많다 보니까 4명이 짝을 지어서 와라.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7분씩 하면 딱 20분 쉬는 게 되거든. 내가 하고 20분 쉬는 동안 3명이 21분 동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하는데 어느 환우님들은 이걸 하고 나면 몸이 좀 더 개운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들 하러 오세요. 여기는 뭐 암환우들이 사랑방이거든요. 그래서 하러 오시고 하는데 이건 정말 단순한 기계라고 하기도 뭐 할 정도로 단순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어서 써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시도를 한다고 유튜브에다가 얘기를 하면 뭐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 완치 사례가 있었냐고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데 물론 저는 기록으로만 봤고요.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암 치유에서 단 1%만 오늘 1%의 1%가 치유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갔느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나갔느냐 그거에서 저는 1%라도 한 걸음만 나간다면 이런 걸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이라는 건 금방 완치되는 병은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하루하루 치유의 방향으로만 이렇게 나간다면 언젠가는 치유가 되겠지요. 그렇게 내가 암에 걸린 게 10년 정도 됐다면 뭐 10년 걸려서 또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좋은 방향으로만 거꾸로 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아마 누님들,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해본다고, 예.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도나 이런 게 실천력 있게 함으로써 더 빨리 좋아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뭐 그게 뭐 될까? 그렇게 그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